어서 오세요. 구독, 좋아요, 꾹, 꾹 눌러주세요. 제작의 힘이 됩니다. 제목 50억 뜯어먹은 가족 사기단의 최후 시작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당한 복수의 전말. 실화 사연 인생 역전 인생이 막 오디오북 노후이지의 인생사연. 챕터 1 세계관과 일상 평범했던 우리 가족. 30년 건설업의 여왕 박영숙.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숙입니다. 올해 62세, 경기도 분당에서 대한건설이라는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장님, 이번 수원 아파트 단지 공사 계약 체결됐습니다. 좋아. 김 부장, 고생 많았어요. 30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막막했습니다. 어린 아들 준호를 키우며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건설업체를 물려받았죠. 그때만 해도 여자가 무슨 건설업을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내면 독백내가 무너지면 준호도 끝이야. 이 아이만큼은 떳떳하게 키워내겠어.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을 돌고 밤늦게까지 설계도를 보며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볕에 타도 상관없었어요. 자랑스러운 아들 준호. 엄마, 저 서울대 건축과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준호가 1999년 IMF 때도 우리 회사는 살아남았고 준호는 명문대에 진학했어요. 군 제대 후 회사에 들어온 준호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고생해서 회사 키운 거 정말 존경해요. 저도 열심히 배워서 엄마 든든한 후계자가 될게요. 내면 독백 30년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어. 준호만 있으면 우리 회사는 영원히 안전해. 2019년 준호가 32살이 되던 해까지만 해도 우리는 정말 행복한 모자였어요. 평온한 일상의 끝. 엄마, 소개팅 나가려고요. 어머, 우리 준호가 드디어? 준호의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설렜어요. 30년 동안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게는 며느리를 얻는다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과제 같았거든요. 좋은 아이 만나라. 엄마가 며느리 맞을 준비는 다 되어 있어. 당시 회사 연매출 200억, 분당 아파트 시가 15억, 여유 현금 50억 정도였어요. 나름 성공한 중소기업 대표로서 부족함 없는 생활이었죠. 내면 독백 이제 좋은 며느리만 만나면 정말 완벽한 가정이 될 텐데.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바로 그 좋은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끌어내릴 악마였다는 것을. 챕터 2 문제의 발단 완벽한 며느리의 등장. 운명적 만남. 엄마, 소개받을 분이 있어요. 2019년 3월 준호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떤 분인데? 김소영이라고 29살이고 정말 예쁘고 착해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첫 만남은 압구정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어머님 정말 반갑습니다. 키 165cm, 단정한 얼굴, 우아한 몸가짐. 무엇보다 저를 보는 그 존경 어린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소영이라고 하죠? 이쁘네요. 어머님께서 더 아름다세요. 준호 오빠가 어머님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완벽한 첫인상. 소영이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건설업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셨어요? 아, 그게 IMF 때 정말 어려우셨을 텐데 혼자서 회사를 지켜내시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 아이는 제 인생사를 미리 다 조사해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성에 있는 아이구나라고만 생각했죠. 소영이는 뭐 하고 있어요? 패션 브랜드에서 MD로 일하고 있어요. 작은 회사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6개월간의 완벽한 연기.
교제 기간 동안 소영이는 정말 완벽한 예비 며느리였어요. 매주 주말마다 손수 만든 밑반찬 가져오기, 집안 청소 도와주기, 제 건강 챙겨주기, 회사 일 관심 가져주기. 어머님, 당뇨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이거 당뇨에 좋다고 해서 직접 만들어 왔어요. 현미죽, 견과류, 건강차. 정성이 담긴 음식들을 계속 가져왔어요. 우리 소영이 정말 착하다. 준호가 복받았어. 결혼 준비에 달콤함. 엄마, 소영이랑 결혼하려고요. 정말? 엄마도 소영이 정말 마음에 들어. 2019년 12월 프러포즈, 2020년 3월 결혼 예정.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어머님 결혼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정말 어머님 딸이 된 것 같아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영이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내면 독백 30년 만에 딸을 얻었어. 이제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될 거야. 첫 번째 징조. 하지만 결혼 한 달 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소영이가 갑자기 결혼 비용을 추가로 요청했거든요. 어머님 죄송한데 드레스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500만 원만 더. 그래, 얼마든지 지원해 줄게. 그때도 꼼꼼한 아이구나 정도로 생각했어요. 코로나와 함께 찾아온 결혼. 2020년 3월 코로나19가 시작되던 시기였어요. 결혼식도 10명으로 축소해서 했죠. 소영아, 아쉽지?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큰 결혼식 할 수 있었는데. 어머님, 전 이런 게 더 좋아요.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정말 현실적이고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신혼집 대신 동거. 어머님, 저희가 신혼집 구할 때까지만 잠시 함께 살면 안 될까요? 물론이지. 얼마든지. 코로나로 집값이 불안정한 시기라 당연한 요청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우리 집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불편함. 결혼 2주 후 소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회사 일로 늦는 날이 많을 것 같아요. 집안일은 어머님이 좀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응? 그래, 뭐 어려운 일 아니지. 30년간 혼자 해온 집안일이었지만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신호. 한 달 후 더 이상한 요청이 왔어요. 어머님, 저희 방이 좀 좁아서 큰 방으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큰 방? 그건 내 방인데. 어머님은 혼자 쓰시잖아요. 저희는 둘이 써야 해서 결국 제가 작은 방으로 옮겼어요. 내면 독백 뭔가 이상해. 하지만 신혼이니까 이해해줘야지. 세 번째 경고. 결혼 3개월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머님, 저희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 카페요. 요즘 핫한 브런치 카페 말이에요. 그때 소영이의 눈빛이 처음으로 다르게 보였어요. 뭔가 계산적이고 차가운 무언가가 번뜩였거든요. 자금이 1억 정도 필요한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내면 독백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목적을 드러내기 시작했어.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혹시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1억이 꽤 큰 돈인데. 어머님,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꼭 성공시켜서 갚아드릴게요. 그때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소영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한번 믿어보면 안 될까요? 아들마저 소영이 편을 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첫 번째 함정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3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 본격적 충돌의 시작. 1억 원의 함정. 좋아, 1억을 투자해 줄게. 그 말을 한 순간 소영이의 표정이 확 밝아졌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 정말 열심히 해서 꼭 성공시킬게요.
하지만 그 환한 미소 뒤에 숨어 있던 차가운 계산을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사업 준비라는 명목. 어머님, 카페 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강남 쪽으로 보고 있어요. 강남? 임대료가 비쌀 텐데. 요즘은 강남이 아니면 안 돼요. 어머님도 사업하시니까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매주 사업 준비 보고를 받았어요. 하지만 뭔가 구체적이지 않았죠. 인테리어 업체는 정했어? 아직 여러 곳 알아보고 있어요.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명품의 등장.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소영이가 점점 비싼 옷과 가방을 들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소영아, 그 가방 예쁘네. 아, 이거요? 준호 오빠가 사준 거예요. 샤넬 클래식 백이었어요. 400만 원 정도 하는 거였죠. 준호가 그런 비싼 걸? 어머님, 저희는 신혼부부예요. 이 정도는 당연하지 않나요? 준호의 변화. 그 즈음부터 준호의 태도도 미묘하게 변했어요. 엄마, 소영이가 어머님이 자꾸 간섭한다고 스트레스 받는데요. 간섭? 내가 언제? 카페 일로 물어보시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하고. 그게 간섭이야? 1억이나 투자했는데 진행 상황 묻는 게. 엄마는 소영이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내면 독백 준호가 변했어. 결혼 전엔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벌써 며느리 편만 들고 있어. 두 번째 요구. 3개월 후 소영이가 또다시 찾아왔어요. 어머님, 죄송한 이야기인데. 뭔데? 인테리어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5천만 원만 더 도와주시면. 5천만 원? 처음에 1억이면 된다고 했잖아. 어머님,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자재값도 다 올랐고 그럴듯한 이유였어요.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건설 자재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가족회의의 압박. 엄마, 가족회의 좀 해요. 준호가 소영이와 함께 저를 앉혀놓고 말했어요. 소영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너무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의심? 내가 언제? 돈 달라고 할 때마다 그런 표정 지으시잖아요. 소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도 이 집 며느리인데 이런 식으로 의심받으면서 살아야 하나요? 감정적 조작. 어머님,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어머님이 믿어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소영이가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냥 성공해서 어머님께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되고 싶었는데 그 모습을 보며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면 독백내가 너무 예민했나? 며느리가 열심히 하려는데 자꾸 의심만 하고. 알았어. 5천만 원 더 줄게. 3번째 충격. 그런데 2개월이 지나도 카페는 열리지 않았어요. 소영아, 카페는 언제 열어? 어머님, 아직 최종 계약 단계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이상한 게 또 있었어요. 소영이가 매일 명품 쇼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르메스 100, 800만 원, 구찌 코트 600만 원, 까르띠에 시계 1200만 원. 준호의 고백. 엄마, 실은 저희가 카페 말고 다른 사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사업? 부동산 투자예요. 요즘 부동산이 더 안전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준 1억 5천만 원은 뭐야? 그건 부동산 투자금으로 쓰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첫 번째 대결. 그날 밤 저는 소영이를 따로 불렀어요. 소영아, 진실을 말해줘. 지금까지 받은 돈으로 정확히 뭘 한 거야?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명품 사는 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때 소영이의 얼굴이 확 변했어요. 어머님, 설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사실을 묻고 있는 거야. 저는 이 집 며느리예요.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되죠.
진짜 얼굴의 첫 번째 노출. 어머님,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소영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님이 저를 계속 이렇게 대하시면 저도 생각이 있어요. 생각? 무슨 생각? 준호 오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괴롭히시는지. 협박이었어요. 내면 독백이게. 이게 내가 아는 그 착한 며느리가 맞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 준호의 완전한 편들기. 엄마, 소영이가 울고 있어요. 준호가 화를 내며 들어왔어요. 어머님이 소영이를 의심한다고 괴롭힌다면서요? 준호야, 그게 아니라. 엄마, 소영이는 정말 착한 애예요. 왜 자꾸 괴롭히세요? 완전히 소영이 편이었어요. 엄마가 소영이한테 사과하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내면 독백 완전히 당했어. 이 여자가 내 아들을 완전히 세뇌시켜 놓았어. 하지만 아직 진짜 지옥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걸 몰랐어요. 챕터 4 갈등 심화 가면이 벗겨지다. 사설 탐정의 등장. 소영이와의 대결 후 저는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보세요. 혹시 사람 조사하는 일 하시나요? 사설 탐정 김정호 씨를 만났어요. 5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죠. 부인, 어떤 일로 오셨는지 며느리를 조사해 주세요. 뭔가 이상해요. 충격적인 조사 결과 2주 후 받은 보고서는 완전한 충격이었어요. 조사 보고서. 본명 이미경, 김소영은 가명. 나이 32세 29세로 속임. 전과 사기 3범, 횡령 1범. 직업 무직 패션 MD는 거짓말. 가족 부모 모두 사기 전과자. 세상에, 이게 말이 돼요?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조직적 범죄의 실체. 이 여자는 전문 사기 조직의 일원입니다. 김정호 씨가 꺼낸 사진들을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소영이가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 가짜 결혼식 사진들 이전에 이번 더 결혼. 고급 호텔에서 놀고 있는 모습들. 이 여자는 부유한 남성들과 결혼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게 직업입니다. 준호도 세 번째 타겟. 귀하의 아드님이 세 번째 타겟입니다. 세 번째? 이전에 2번 더 결혼했거든요. 첫 번째 남편에게서 3억, 두 번째 남편에게서 5억을 가져갔어요. 총 8억 원을 이미 챙긴 상태였던 거예요. 내면 독백 우리 준호가 세 번째 먹잇감이었다고?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조직의 치밀한 계획. 이들의 수법은 아주 체계적입니다. 사기 조직 구조. 총책 최대수 소영이의 실제 남편. 실행범 이미경, 김소영. 정보 수집 전문 브로커들. 자금 세탁 여러 명의 대포 통장 관리자들. 준호 씨에 대한 정보도 6개월 전부터 수집되고 있었어요. 회사 규모, 재산 상황, 성격, 취향까지 모든 것이 미리 파악된 상태였던 거예요. 준호에게 진실 폭로. 준호야, 이것 좀 봐. 탐정 보고서를 보여줬지만 준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준호야, 소영이는 전문 사기꾼이야. 거짓말이에요. 소영이가 그럴 리 없어요. 준호의 완전한 부정. 엄마가 소영이를 싫어하니까 이런 가짜 자료까지 만든 거죠. 준호야, 정신 차려. 소영이는 절 진심으로 사랑해요. 어제도 제가 힘들어하니까 밤새 위로해줬다고요. 완전히 세뇌된 상태였어요. 소영의 본격적인 반격. 그날 밤 소영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어요. 어머님, 저를 조사하셨다면서요? 내가 누군지 다 알았어. 알았다고요?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소영이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1차 협박? 어머님,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 하시는군요. 소영이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서류를 보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준호 오빠 명의 대출 서류예요. 10억 원. 뭐? 어머님이 주신 1억 5천으로는 부족했거든요. 더 큰 충격.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두 번째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님 회사 주식 담보대출 15억 원. 언제 이런 걸? 준호 오빠가 어머님 인감도장을 가져다 줬어요. 준호가 배신한 거였어요. 준호의 배신 확인. 준호야, 너 정말 내 도장을 가져다 준 거야? 엄마, 그게 소영이가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해서. 미쳤니? 15억이야, 15억. 소영이가 꼭 갚는다고 했어요. 저도 보증인으로 서겠다고 했고요. 완전히 소영이에게 조종당하고 있었어요. 총 26억 5천만 원의 빚더미. 소영이가 계산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정리해 드릴게요. 어머님이 직접 주신 돈 1억 5천만 원. 준호 오빠 명의 대출 10억 원. 회사 담보 대출 15억 원. 총 26억 5천만 원. 이 돈을 당장 갚지 못하면 어머님 회사도 이 집도 다 날아가요. 소영의 최후 통첩. 어머님, 이제 상황 아시겠죠? 소영이의 목소리가 악마처럼 차가웠어요. 조건을 제시할게요. 앞으로 저한테 절대 간섭하지 마세요. 회사 경영권을 준호 오빠한테 넘기세요. 이 집에서 저가 주인이에요. 그럼 26억을 털어먹는 대신 조용히 덮어드릴게요. 내면 독백 26억. 30년간 피땀 흘려 모은 모든 것이 이 악마 같은 년 손에. 챕터 5 큰 위기 마이너스 모든 것이 무너짐. 지옥 같은 일상의 시작. 소영이의 협박 이후 우리 집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친구들 초대할 거니까 방에 계세요. 제가 30년간 주인이었던 집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회사에서도 밀려나다. 더 심각한 건 회사 경영권이었어요. 엄마, 저도 이제 회사 일에 더 참여하고 싶어요. 준호야, 아직 경험이. 소영이가 경영학 석사라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대요. 경영학 석사? 무직이었던 소영이가 언제부터 경영학 석사가 되었는지. 임원 앞에서의 굴욕. 어느 날 임원회의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치욕적이었어요. 어머님들, 제가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소영이가 당당하게 회의실에 들어와서 PPT를 켰어요. 저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확장하면 연 매출 500억도 가능합니다. 김 부장 사모님, 이런 중요한 결정은. 소영이 김 부장님, 저는 이 회사의 미래 경영자 아내입니다. 당연히 참여할 권리가 있어요. 직원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본격적인 재산 털기. 소영이의 재산 털기는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어머님, 이 목걸이 예쁘네요. 잠깐 빌려주세요. 제가 20년간 아껴온 2캐럿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져가더니 돌려주지 않았어요. 소영아, 내 목걸이. 아, 깜빡했네요. 나중에 드릴게요. 명품으로 무장한 며느리. 매주 새로운 명품들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한 주의 쇼핑 목록. 에르메스 버킨백 25 1,500만 원. 샤넬 투피스 800만 원. 루이비통 구두 5켤레 1,500만 원. 까르띠에 브레슬릿 900만 원. 소영아, 이런 걸 어떻게 계속 사니? 준호 오빠가 사업이 잘 돼서 사준 거예요. 사업? 무슨 사업으로 월 5천만 원씩 쓸 수 있는 건지. 임신 발표와 완전한 지배. 엄마, 소영이가 임신했어요. 정말? 네. 우리 아기 때문에 소영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엄마가 좀 더 배려해 주세요. 임신까지. 이제 정말 완전히 묶인 상황이 되었어요.
어머님, 태교에 좋은 음식 좀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집안 청소도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제가 임신한 며느리의 하녀가 된 기분이었어요. 친구들의 수군거림, 골프 모임에서 친구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영수가 며느리가 명품만 사고 다닌다며? 그게 그의 친정이 어디야? 돈이 그렇게 많아? 30년 된 회사가 며느리 하나 때문에 망한다더라.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되어 가고 있었어요. 소영이의 친정 가족 등장. 어느 날 소영이가 친정 식구들을 데려왔어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세요. 50대 중반의 부부였는데 첫인상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사돈어른, 우리 딸 잘 부탁드려요. 소영이 아버지가 금리를 번쩍이며 웃는 모습이 무섭기까지 했어요. 친정 가족의 본색. 사돈어른, 회사가 꽤 크시더라고요. 소영이 어머니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우리 사위 준호도 이제 경영 참여한다고 하니 든든하네요. 이들도 처음부터 계획에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 회사 계좌 털기. 어느 날 회계팀장 이민수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사 운영자금 계좌에서 5억이 빠져나갔어요. 뭐? 준호 상무님이 사업 자금으로 인출했다고 하는데. 준호의 완전한 변절. 준호야, 회사 돈 5억을 왜 빼간 거야? 엄마, 새로운 사업 투자금으로 필요했어요. 사업? 무슨 사업? 소영이와 함께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요. 완전히 소영이의 꼭두각시가 되어 있었어요.